지난번 한 거는 이제 민법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민법의 전부다. 모든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하라. 민법에서는 권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민법은 아예 발동도 안 되고 등장도 안 한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엔진은 두 개다.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아닌 거.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가르는 그 핵심 핵이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권리 변동을 시키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법률 규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굳이 총칙에서 공부할 거는 아니고,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분류할 때 의사표시가 하나 있으면서 법률 효과를 내버리는 거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마치 비유를 막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로도 비유를 해. 사람이 탄생하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그게 법률 행위가 돼. 그건 이제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라고 보면 되고, 합동 행위는 뭐냐면 여러 개의 의사 표시가 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여기 의사 표시 여러 개가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합동 행위라고 해요. 사단법인 설립 행위.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하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 사원이라고 그러거든. 여러 사람이 그 행위를 향해서 가는 관계, 이게 이제 합동행위라고 그러고,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인데 제일 많은 게 계약. 민법 공부를 한다 이러면 계약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계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법률 요건에 위치해 있다.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에 위치해 있다. 법률 행위의 꽃은 계약이야.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계약의 꽃은 매매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숲을 보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나중에 민법을 싹 공부하고 나서 돌아와 보면은 계약 위주로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들 거야. 이 전체가. 근데 위치를 알아야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파고 들어갈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계약 중에서도 매매가 가장 중심이 돼. 그럼 결국 다 돌아서 와서 보면 매매 계약을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다른 모든 이제 사례가 있겠지만 특히 민법 공부할 때 예를 많이 드는 게 매매 계약을 예로 드는 거야, 자꾸. 미리 익숙해지라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매만 계약도 아니고 매매만 법률행위도 아니고 다른 계약도 많고 다른 법률행위도 많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자꾸 매매로 예를 들면은 매매만 법률행위인 줄 착각할 수가 있어. 하나 예로 든 거. 다만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중에서도 특히 물권 변동하고 같이 일어나는, 물권 변동과 긴밀하게 연결된 매매를 예로 드는 게 공부하는 데 좋아. 그래서 매매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자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연구를 하고 잘 이해를 하면 적용하기가 쉽다는 거지. 이 민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꾸 하면 이제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 그건 거야. 부동산 매매 계약만 자꾸 이해를 하고 그게 계약에 속해 있다는 걸 까먹고, 법률 행위에 속해 있다는 걸 까먹고, 법률 행위에 단독 행위라는 게 있는 걸 또 까먹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돼. 자, 이제 그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 앞으로 이제 할 거에 대한 숲을 이제 본 거고,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법률 사실이 의사표시야. 이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를 말하는데,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의사표시야. 압도적이지. 태양계에서
99.9%가 태양이듯이 법률 행위라는 그 태양계 안에서는 의사표시가 태양이야.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 예를 드는 거야. 자,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로 들어.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만나. 당신의 부동산을 1억에 매수하겠습니다라는 청약이 있고, 내 부동산을 1억에 팔겠습니다. 이게 완벽히 일치하면 요때 얘가 계약이 돼. 이 뭐 좀이라도 틀리면 계약이 안 돼. 계약이 돼. 딱 하는 순간 이 두 개는 합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더 이상 의사표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 바뀌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다시 법률 효과를 내겠지. 네. 자, 이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해? 권리 변동 말씀하시죠? 그렇지. 네.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생겼냐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이제. 기존에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 이제. 알겠습니다. 추가 매매 대금 청구권이 발생. 이렇게 설명하면 돼. 매매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매수인은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그렇지. 이전 등기 청구권. 청구권이 행위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면 돼. 주로 청구권으로 끝나. 행위 청구권이거든. 등기 행위, 그다음에 돈 주는 행위, 행위 청구권. 이 행위 청구권이 채권이야. 즉 방금 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켰어. 그지? 네. 당사자한테 채권을 발생시켰어. 그러면 자, 계약은 대표적인 채권 발생 원인.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야. 요 지금 단어들 이제 익숙해져야 돼, 계속. 이런 용어들. 사람, 누가 이제 권리를 갖느냐를 알아야지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민법상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권리 변동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그러면 또 권리 주체였던 사람이 권리 주체가 아니게 됐을 때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권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 어디로 움직이는가? 권리 변경이 되겠지. 그걸 또 추적해 가야 돼. 항상 이게 권리가 막 민법의 숲속에 막 도는 걸 하나하나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고 방대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큰 거 위주로, 그러니까 큰 짐승부터 막 몇 개 잡아 나가면 그 다음은 작은 것들은 조금 수월하게 보이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민법에서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누군가, 그게 이제 권리 주체인데 여기도 용어를 또 잘 해야 돼. 법률 요건, 뭐 법률 효과 이런 것처럼 또 용어를 지금 얘기할 거야. 근데 그 용어가 왜 그 용어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거 안 외워도 돼. 근데 그 용어만 외우고 뜻을 몰라서 문제 되면 또 못 풀기도 해, 또. 근데 내용을 알면 용어는 몰라도 돼, 오히려. 그 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왔냐를 이제 보는 거야.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제 민법엔 두 사람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 네. 자연인은 이 생명계에 있는 사람을 법으로 강제로 끄집어서 민법상 권리 주체를 만든 거고, 법인은 민법 안에서 그냥 권리 주체를 만든 거야. 머리도 만들고, 팔, 다리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두뇌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그러니까 법인 규정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법률 조문이 있어. 법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법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자연인의 경우는 그 정도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연인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 끄집어 오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끄집어 오는 조항이 이제 민법 3조에 있단 말이야.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이 민법상 권리 주체가 된다는 걸 선언한 거야. 그거 하나로 이제 사람이 글로 들어가는데 생각해봐. 이제 문제가 있어.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자연인을 갖다가 민법에 끄집어 와서 얘한테 권리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은 생명체는 성장을 하잖아. 이 성장하는 단계, 이 모든 단계에 이 권리 변동을 시킨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 예를 들어 뭐 소유권을, 갓난애기한테 소유권을 막 줘버려. 그럼 걔가 막 가서 부동산 계약을 막 맺어.
5살짜리 애가 어디 부동산 매매 계획서에 막 서명해.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 이러면 엉망이 되겠지, 민법 세계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고민을 하면서, 야, 이 자연인을 데려오는 거는 쉬웠는데, 이 민법 안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네. 조금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개념을 도입한 게, 이제 민법에서 능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 거야. 그 능력이라는 표현은 뭐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아니야. 자격이란 뜻이야. 그냥 자격. 주체란 뜻이야. 주체. 능력이라는 건 그냥 주체, 자격. 자, 권리 능력. 그럼 권리 주체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일단 자연인은 권리 능력자야. 권리 능력자라는 거 뭐냐면 민법의 권리 주체가 된다는 거야. 네. 그 개념이야. 민법 안에서 권리 주체가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사람으로 쳐주는구나. 요거야. 법인은 권리 능력자야. 그지? 민법에서. 자,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자격. 네. 자, 그런데 이제 갓난애기를 보면 이 갓난애기를 그대로 권리 능력자 맞아. 그지? 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얘가 계약을 하거나 뭐 자기의 어떤 뜻대로 여기서 뭘 그 권리 변경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최소한 생각을 갖고 표현할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거.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저번 강의 때? 의사표시 말씀. 그렇지. 네. 정신작용. 최소한 민법에서 권리를 누릴 정신작용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 안에 있는 그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의사능력이라 그래. 네. 자, 권리능력 있는 거 좋아. 그렇지만 의사능력이란 개념을 가져와서 자, 의사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뭘 하든 그거는 민법에서는 효력을 주지 말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말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지 말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자, 의사 표시 할 수 없는 자, 의사 무능력자의 의사 표시는 무효다. 네. 갓난애기의 청약 무효야. 그럼 청약은 없어. 그럼 승낙만 있다 해도 법률 요건이 안 되지. 안 만났으니까. 네. 무효야. 뒤에 가면 이제 막 헷갈려. 무효 나오고 취소 나오고 해제 나오고 헷갈려.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는 거야.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네. 의사 무능력자의 의사 표시 무효다. 그 의사 표시가 무효기 때문에 자동으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돼. 무효야. 무효는 상태야. 그냥 무효는 법률 효과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취소하고 달라. 취소는 취소다라는 말은 틀려.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 거야. 그건 동적 개념이야. 무효는 정적 개념이야. 그냥 상태를 말해. 취소는 행위를 말해. 이것도 달라. 무효 취소. 나중에 다 할 거야. 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맞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X야. 근데 민법전에는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조문이 없어. 왜 없게? 너무 당연해서 없어.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의 필수적인 핵이 의사표시잖아. 네. 그럼 의사표시가 온전하다는 걸 전제로 법률 행위를 논하는 거야. 그럼 의사표시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예 법률 행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너무 당연해서 민법에는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렇지만은 너무 당연해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그럼 몇 살 정도 되면 의사표시가 있을 것 같아? 의사표시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네. 10살짜리 애도 생각하고 표현하잖아. 저기 편의점 가서 과자 사 먹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미성년자라면 지금 우리나라 성년은 몇 살부터 해? 만 19세 이상. 민법에 있어. 네. 19세부터야. 그러면 10살짜리 애는 의사 능력이 없어? 있습니다. 있지. 네. 다른 생각하지 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얘기해요. 의사 표시 능력이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고도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7살은. 7살도 의사 표시는 말만 하면 사실상. 그렇지.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 그지? 네. 조금 빠른 애들도 있고, 네. 느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표시 능력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그건 아니야. 그런데 다만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 그치? 네. 30살 먹은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의사문명이 될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성장 과정에 따라서 좀 빠른 애들도 있고 느린 애들도 있고 어른이 돼서도 뭐 건강이라든가 뭐 약물에 의해서 아니면 술을 만취했을 때는 만취한 그 몇 시간 동안은 의사표시 능력이 없어. 다 달라 의사표시 능력은. 그러니까 의사표시 능력은 그때 살펴야 돼. 획일적으로 기준이 없어. 이걸 획일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사기꾼이야. 무슨 일이 벌어졌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어. 근데 얘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된단 말이야. 어떤 하자가 있는지,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하자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거란 말이야. 그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도 살피게 돼. 그때 살필 때는 요 상황에 국한해서만 살피는 거야. 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 능력은 뭐 15살부터 생긴다. 맞아, 틀려. 이거 다 틀린 거야. 네. 틀린 얘기야. 의사 능력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때 정한다가 답이야. 절대 이 시험 지문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하나 제시했다 그러면 다 틀린 거야. 사건을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의사 능력은. 어린애 같은 경우에 의사 무능력을 어떻게 판단해? 만약에 소송을 걸렸다. 어떻게 판단해? 정신작용 상태에 따라서 다른. 그걸 이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판단해? 그건 전문가가 판단해. 정신 감정을 거쳐. 그러니까 소송에서 밝힐 문제, 증거로. 그건 절차법의 영역이야. 법원에서 그 감정인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법 배울 때는 그 절차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무 능력은 그때그때 판단한다가 맞아. 그때그때 판단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위 능력하고 결정적인 차이거든. 자, 의사무 능력 설명했다.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때그때 보고 판단하는 거고 갓난아기나 또는 성인이라도 의사무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나중에 무효 취소를 모아서 한번 할 때가 있어. 그때 지금 앞에서 이건 무효다, 이건 취소다 한 걸 종합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그걸 모아서 애우기도 하더라고. 어디 학원에 가니까 이건 무효고 취소고 써놓고 애워. 그 진짜 무식한 방법이야.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게 또 다 같은 무효 취소가 아니야. 무효도 여러 가지가 있고 취소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걸 묶어서 애운다는 건 정말 그거는 다시 공중으로 가서 다시 숲을 보고 다시 올게.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 민법 배우고 있어. 민법에서 그다음 법률 행위를 배웠고 지금 권리 주체. 그렇지. 권리 주체 배우고 있는데 권리 주체는 둘인데 둘 중에 뭘 배우고 있어? 의사 무능력자 배우고 있어. 아니, 그 전에 자연인 을 배우고 있지. 법인 아직 안 들어가. 네. 자연인의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을 얘기했어. 그 위치를 잘 따라오라고. 지금 우린 자연인에 왜 자연인에 대해서 이걸 논의해야 되냐면 성장을 하고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지. 생명체를 들여나가고 민법에서는 골치 아픈 거야. 그 골치 아픈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골치 아픈 걸 시험 문제로 낸다고. 자,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한 뭐 10살 정도? 뭐 빠른 애들은 뭐 7살, 8살. 얘들은 의사표시 능력이 있어. 자, 의사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 변동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은. 스스로의 의사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문방구에서 학용품 사놓고 편의점에서 뭐 한 1,000원짜리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요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10억짜리 부동산 계약 요거는 또 안 될 것 같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이것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뭔가 또 혼란스럽지 않겠어? 이 사회가 민법이 막 혼란스럽지 않겠어?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도 또 문제가 이제 있는 거지. 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 했을 때 이 권리의 단위가 작은 거부터 10원짜리, 1원짜리부터 몇 조까지 뭐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열려 있잖아, 이 민법 안에서는. 그럼 이것도 의사 능력은 있지만 큰 권리 변동을 감당할 정도가 아닌 수준이 또 있는 거지. 그 요거를 요 간격을 또 조금 정하자라고 이제 한 거야. 완전히 무효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무효로 돌릴 만한 일들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지. 얘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무효다 이러면 아이스크림 다 먹고 돈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잖아. 이거는 그냥 유효하게 두자. 근데 어디 가서 그러니까 좀 부잣집 애야. 저거 부동산이 있어. 근데 어디 가서 이거를 반값에 팔고 왔네, 애가. 이거는 유효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무효로 돌리자. 어떤 건 유효로 두고 어떤 건 무효로 돌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얘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요거는 유효, 요건 무효를 할 수 없잖아. 이거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둔 게 뭐냐면 일단은 법률 행위는 유효해. 모든 게. 유효한데 나중에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그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취소권이야. 취소권을 가져. 그럼 취소권을 갖고 내가 행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 행사를 하면 어떻게 돼? 무효가 돼. 그래서 내가 무효로 하고 싶을 때 그걸 던지라는 거야. 무효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쥐고 있으면 돼. 그거야.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러면 아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그냥 법이 아니야. 그 무효라고 선언해버렸어. 권리 변동이 안 일어나. 라고 선언해버렸어. 그런데 의사 능력은 있는데 좀 큰 것까지 하기에는 좀 모호한 요층에는 선택권을 준 거야. 그 선택권이 취소권이야. 요 선택권을 갖는, 취소권을 갖는 요 사이에 있는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의 줄임말이야. 의사 능력은 의사 표시 능력의 줄임말이고. 옛날에는 이 법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어. 행위 무능력자라는 건 법률 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 능력은 자격이라 했잖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예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법률 효과는 내는데 취소권을 주는 거잖아. 그럼 유동적인 상태지.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동적인 상태가 그냥 유효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취소권 안 써버리면. 취소권 쓰면 무효로 되고.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용어를 바꿔서 제한 능력자라고 바꿨어. 제한 능력의 영역에 들어가. 자, 근데 행위 능력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의사 능력하고 다른 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얘하고 법률 행위를 한 게 취소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들어가지. 법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돼.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멀쩡한 애들 또 미성년자지만 한 18살 된 애들이 뭐 자전거를 사. 이거 계약을 해야 될지 아닌지 어떻게 정해. 그러면 너무 이 민법 세계가 위축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법률 행위 능력은 기준을 정하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기준을 정하자. 모든 사람이 아는 기준을 정하자. 그리고 그 기준은 외부에 공표를 하자. 어떤 형태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알리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의사 능력하고 다른 게 의사 능력은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살피는 거야.
근데 행위 능력은 기준이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 획일적으로. 그러면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취소권을 줘 그냥. 이게 의사 무능력하고 다른 거야. 의사 무능력은 아무리 어려도 얘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러면은 얘는 의사 능력은 있는 거잖아. 근데 행위 능력은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 기준에 미달되면 그냥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첫째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그 기준이 몇 살? 만 19세. 19세가 안 된 애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고 재산이 많고 아무 상관없어. 얘들은 그냥 취소권을 줘. 네. 묻고 따지지 않아. 그 다음에 나이 신분증으로 확인돼. 그치? 맞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게 확인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 행위 능력의 특징이야. 네. 그 다음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게 성인이지만 재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행위 능력을 제한을 해. 그게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랬어. 한정치산, 금치산이 용어가 옛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쟤 좀 정신이 이상해 이런 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 치산이 무슨 뜻이야? 치가 통치하다 할 때 치야. 다스릴 치야. 산은 재산. 네. 재산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한정치산.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금치산. 법원이 선고하는 거야. 제 정신이 이상해, 제 한정치산자 이게 아니라 법원이 당신은 재산을 다루지 마세요 라고 금치산 선고한 사람. 그 선고하면은 이제 기본증명서 이런 데 등록이 돼. 아,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 행위 능력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네. 등록을 해. 법원의 선고와 등록부에 등록을 해. 네. 미성년자의 나이가 신분증으로 확인되는 거와 마찬가지야. 30살 먹은 사람이 뇌를 다쳐서 어떤 의사표시를 잘 못하게 됐어, 갑자기. 그러면, 자, 그 사람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한 7살 정도의 지능이 돌아와서 의사표시를 해. 그럼 어디 가서 자기 재산을 막 싸게 팔아. 7세 나이라 하더라도 실제 나이는 성년자잖아. 네. 이게 유효해? 아니야.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효해. 일부만. 그 판단을 왜 자네가 해? 그건 자네가 할 문제가 아니야. 오면 이 성년이야. 이 사람이 하는 법률행위는 다 유효해. 네. 그럼 이거를 둘 수는 없잖아. 네.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법률행위 하는 거를 좀 제한을 두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선고를 내리면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을 줘.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절차를 알 건 아니야. 네. 행위 능력 자체는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의해서 공시된 제도라는 거야. 의사 능력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그건 거야. 그래서 아무리 정신 연령이 떨어지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선고를 받기 전에는, 제한 능력 선고를 받기 전에는 완전한 행위 능력자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후견 제도로 바뀌었어. 성년 후견이 옛날에 금치산 제도와 이제 같다고 보면 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표현해. 옛날에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거기에는 이제 후견인이 붙어. 그러니까 혼자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못하니까 후견인이 붙어. 미성년자에도 혼자 못하니까 법정대리인이 붙어. 법정대리인이 누구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모지 않습니까? 다른 용어로 해야 돼.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할 건데 네. 완전히 맞는 건 아니야. 일단은 법정대리인이라는 것만 해. 부모가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 있고 모가 될 수 있고 후견인도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될 수 있어. 일단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큰 후보이긴 해. 그렇지만은
다를 수 있어. 나중에 설명할 거고 법정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근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이야.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게 이제 옛날에 한정치산자 같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생긴 게 이제 특별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 그냥 지금 개념은 요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법률행위 능력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 법률행위 능력은 객관적 기준이 있다. 실제 상태하고 상관없이 객관적 기준. 미성년자는 나이, 성년자는 법원의 선고. 자, 그럼 우리가 능력을 3개 했어. 자연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구별하는 거 시험에 단골 문제야. 모의고사 낼 거고. 하나가 남았어. 능력 중에. 이제 4대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남은데 이 하나 남은 거는 자,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고, 의사 능력은 법률 요건인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느냐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이 법률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느냐 능력이고. 요건 다 어떻게 보면은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 영역이야. 근데 나머지 하나 영역은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의 영역이에요. 하나는. 이거는 불법 행위 능력이라 그래. 불법 행위 능력. 불법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지. 네. 법률 규정의 영역이야. 근데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 영역의 능력과 법률 규정에 있는 능력을 섞으면 안 돼.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또 봐야 돼. 자, 불법 행위 능력이 왜 생겼냐면, 계약하고 관계없어. 5살짜리 애가 칼을 갖고 막 놀다가 찔렀네, 그냥. 재밌다. 죽었어. 자, 그러면 얘한테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요 얘기야. 5살한테 민사상 책임을 지운다는 건 무슨 의미야? 아니, 권리로 설명해야 돼. 민법이잖아. 피해자한테 뭐가 생겼어? 손해배상 청구. 권리 생겼잖아. 네. 그게 이제 상속이 돼갖고 상속인들이라는 권리 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잖아. 네. 이거부터 떠올라야지. 그 권리의 상대방이 누구야? 영유아 5살. 5살한테 그러면 저거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합니다 하고 소송을 했어. 네. 이 문제란 말이야. 네. 그게 그 소송이 되겠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뭐라 하시죠? 법정 대리인의 내가 또 얘기했지. 법정 대리는 어디에 있는 개념이야? 법률 행위죠. 지금 법률 행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법률 규정에 와서 이거 썩지 말랬는데 또 썩고 있지. 권리 변동이란 그 뒤에 의무가 있다니까. 예. 한쪽에 권리가 생기면 한쪽에 의무가 생기는 것도 법률 효과야. 네. 편의상 권리 얘기만 하는 거고. 네. 지금 저쪽에 권리가 생겼잖아. 네. 애한테 권리가 생겼냐 묻는 게 아니라 애한테 의무가 생겼냐고 묻는 거야. 네, 의무가 생기는 것도 권리 변동이야. 예. 의무. 권리 의무 변동. 그게 안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왜냐면 5살한테 의무가 생겼는데 그럼 저기서 판결문이 딱 나왔어. 손해배상 1억이야. 그거 갖고 뭐 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렇죠. 배상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의무자가 됐을 때 이런 민법에서 그 권리 행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 네. 그래서 불법 행위 능력이라는 거를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관계에서 저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생겨서 저 사람한테 민법이 다가가야 되는데, 아니 상대방, 그 권리의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네, 재산도 없고, 그러면 민법이 권리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 그럼 이 민법이 자괴감을 느낄 거 아니야.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불법 행위 능력은 권리의 상대방 불법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의 개념이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 권리 변동 자꾸 그러니까 권리 뒤에 의무가 당연히 있어서 생략한 건데 그 의무를 자꾸,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도 권리 변동이야. 알았어?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양쪽의 권리가 생기는. 아니 그건 계약되고, 안내 분명히 말했지. 법률행위 아니라고. 그건 계약되고, 채권이 항상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로 드는 것뿐이야. 그거는 예로 드는 거야. 권리는 한쪽만 생길 수 있어. 양쪽에 생기는 건 편의상 매매를 예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네. 채권법에 들어가면 한쪽이 권리자고 한쪽이 의무자인 것 갖고 설명을 쭉 해, 그냥. 그 자체가 권리 변동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 법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냥 엄격하게 따지면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그러면 쟤한테 권리 준 게 민법이 권리 준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이니까 이걸 좀 보전을 하자. 그래서 그 권리의 상대방이 행위자가 아닌 예외를 두자는 거 이제 한 거야. 불법 행위 능력이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의무자가 될 수 있느냐야. 의무자가 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좋아 나빠? 안 좋지. 5살짜리가 나 책임질 수 있어. 그게 좋아 나빠? 아니 나쁘죠 그러면. 불행이지. 불행인 거야. 불법 행위 능력을 어린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권리자는 망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민법이 무기력해져. 그래서 결단을 해서 엄청난 예외를 두는 거예요. 엄청난 예외를. 행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야.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행위자 얘는 불법 행위 능력이 없어라고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예 법에서 의무자가 아니다. 자, 채권이라는 건 이제 짝대기 같은 거야. 이 짝대기 같은 건데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가 짝대기가 있는데 행위자한테 원래는 향해야 돼. 너한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무기력해져. 그래 법이 요거 요쪽으로 돈 있는 요쪽으로 해도 돼요라고 극히 예외를 두는 거야. 이 손가락은 저기로 향하게 해줄게요. 짝대기는. 그렇다는 것은 이건 하나야 방향이. 이 행위자는 불법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불법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돌려주는 거야. 관리자한테 돌리는 거야. 만약에 이제 애들이라 그러면 몇 살 정도까지 불법 행위 능력을 부정해 줄까?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까지. 또 법률행위. 그건 법률행위라니까. 왜 자꾸 섞어? 이게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왜 자꾸 한국의 김해김 씨를 보스턴 스티브 씨를 찾느냐고. 그건 져버려. 그 섞이는 순간 이제 다시 도루묵이야. 그 이제 단어에 답이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불법 행위인지 인지할 정도의 능력. 아까 의사 무능력하고 다른 거야. 다른 건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 뭐야? 의사 능력하고 공통점은 하나 있어. 그걸 맞추면 대단한 거야. 의사 무능력 개념 얘기할 때 그 접근 방식에서 지금 얘하고 유사한 게 있어.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게 공통점 아닙니까? 그렇지. 의사 무능력도 그때그때 살펴야 되고 불법 행위 능력도 그때그때 살핀다는 그거 하나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따져보면 의사 무능력의 정도와 불법 행위 능력의 정도는 달라. 뭐냐면 내가 법률 행위를 하는 의사 표시의 능력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능력과 내가 얘 때리면 나쁜 거야 라고 느끼는 이 능력은 다르지.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아? 자, 생각해봐. 여기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노른자지. 법률행위는 뭐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혹하는 거지. 그 의혹한다는 거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야.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정도의 능력을 얘기해. 근데 불법행위 능력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정도의 인식 정도야. 이걸 섞을까봐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야. 불법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불법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OX.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아. 그 사람은 의무자가 아니야. 법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 불법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불법 행위법에 즉 법률 규정에 투영한 개념이다. 맞아 틀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둘이 공통점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야. 공통점이 있지. 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핀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맞아. 의사표시라는 법률행위 영역에 있는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이 법률 규정인 불법행위에 반사된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표현도 있어, 책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때그때 살핀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능력 나왔어. 권리 능력. 권리 주체가 된다는 의미. 의사 능력.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때그때 살핀다는 거고. 성년도 의사 무능력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있지. 그래.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이야.
자, 18세의 재산도 많고 엄청 똑똑한 빌 게이츠 아들이 있어. 빌 게이츠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얘는 행위 능력자야 아니면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요. 나이가 안 되니까. 네. 똑똑하든 뭐든 상관없어. 자, 50세 된 변호사야. 네. 그런데 사고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한 18세 정도의 정신 연령이 됐어. 50세 변호사가 18세 정신 연령이 됐어. 자, 이 사람은 행위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야? 행위 능력자. 그렇지. 제한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족들이 법원에 가서 이 사람 후견인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선고가 내려져야 되고. 누구를 할지는 법원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 돼. 누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겠습니다는 포기서가 들어가고 서류가 되게 많아. 그 법원이 싹 살펴갖고 해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법원에다가 그런 사정을 설명해서 지금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건강 자료도 들어가고 재판을 해갖고 선고를 내려줘. 그 절차를 거쳐야만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야. 네.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변에서. 그 행위 능력에 대한 거. 행위 능력은 이제 어떤 합의를 한다든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자,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능력. 네. 불법 행위 능력은 이 법률 행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저쪽 영역이에요. 그건 뭐냐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격이다. 네. 요 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해, 채권자를 보호해. 이 제도 취지가. 불법 행위 능력. 채권자를 보호. 그렇지. 채권자한테 권리를 줬잖아, 민법이. 그 권리가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거야. 자, 그럼 요 4개야. 이게 왜 있냐면 자연인은 성장 과정과 또 생물학적인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민법 안에서 이 법률 효과를 내게 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등장했다. 자, 지금까지 권리 주체했고, 권리 주체 중에 자연인을 한 거야. 법인은 법에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극단적으로 다르지. 법인은 성장 과정이 없고, 얘는 술도 안 먹어, 마약도 안 해, 잠도 안 자. 법인은 그렇잖아. 그럼 법인은 탄생하는 순간 완전한 어른이야. 그치? 그러면 법인이 만들어지면 권리 능력이 있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의사 능력도 있지. 만들어지자마자 행위 능력도 있지. 만들어지자마자 불법 행위 능력도 있어. 법인의 불법 행위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은 권리 능력 이꼴, 의사 능력 이꼴, 행위 능력 이꼴, 불법 행위 능력 이꼴. 다 동일하다. OX. 맞지? 네. 다 있으니까요. 네. 다 있는데 동일하다. 똑같다. 네. 기준과 상태가 똑같다. 이게 그냥 일치해. 사람만, 자연인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생명체다 보니까. 그러면은 법인한테 의사 능력 문제를 내고 행위 능력을 내고 하겠어? 안 하지. 자연인에 대해서만 물어. 법인에 대해서 묻지 않아.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하나를 물어. 불법 행위 능력에 대해서 물어. 왜냐? 자, 우리 뭐 사람 찔러서 막 죽이고 때리고 이래서 누구한테 가해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불법 행위라고 이제 일단은 예를 들고 있잖아. 아니, 법인이 이제 법안에 있는 이 법인이 일로 튀어나와 갖고 사람을 때려? 교통사고를 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법 행위 능력은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 법인에 있어서. 그래서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은 법인 규정에 또 규정을 해놨어. 이런 게 법인의 불법 행위다라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법인이 불법 행위를 하는가를 정해놨어. 법인의 대표자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거, 이럴 때는 법인이 책임을 져라 라는 조문들이 있어요. 이게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그러니까 법인에서 나올 거는 불법 행위 능력이 가장 유력해.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권리 능력 부분에서 사람은 출생을 하는데 법인은 그 출생 과정이 이제 서류잖아, 서류. 서류에서 법인이 법인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은 탄생해. 사람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하는 순간 권리 주체가 돼, 사람은. 근데 법인은 법인 등기를 해야만 그때 민법상 사람이 돼. 그때부터 그게 출생이야. 그러면 법인을 막 만들어가.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사단법인을 만든 요 관계를 합동행위라 했지. 하고 막 머리도 만들고 팔다리 막 만들었어. 그런데 등기만 안 했어. 법인 등기.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법인 등기를 안 했으니까 출생을 안 한 거지, 법인이. 근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형태는 다 갖춰졌어. 이쪽이 등기만 안 한 거야. 태아. 태아 얘기를 했었지. 태아는 태어나기 전이니까 권리주체가 안 되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의 태어나기 직전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얘가 죽었어. 그러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런 피해 보상 청구권도 없느냐가 문제될 수 있잖아. 어차피 태어날 애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태아에 대해서는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 이랬어. 법인도 마찬가지야. 등기만 안 했을 뿐 모든 조직이 갖춰져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 등기가 없다 해서 모든 법률 행위를 부정하면 되게 이상해. 교회가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응. 등기도 할 수 있고. 정당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또는 정당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임차권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왜 당사가 있잖아. 현실에 있잖아. 교회도 건물을 갖고 있잖아. 그럼 권리 주체라는 거잖아. 교회도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사람이 모여 있지. 사단 법인 중에 사단까지가 돼. 사람의 단체라는 뜻이야. 등기만 안 했어. 정당도 법인 등기만 안 했을 뿐 사람이 모여 있어. 대표자가 있고, 그러니까 팔다리, 손이 다 있어. 그다음 종중을 법인 등기 안 했지만 거기에 대표자도 있고, 집행기관도 있고, 의사결정기관도 있고, 다 있어. 사단이야, 사단. 이것도 사단, 이것도 사단, 이것도 사단. 근데 등기만 안 한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사단이라 그래. 비법인 사단. 자, 비법인 사단들이 지금 재산 다 갖고 소송도 하고 소송 주체도 되고 권리 주체도 되고 다 되고 있어, 지금.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도 등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 말고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 태아도 일부 권리에 대해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듯이 법인에서는 아까 말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얘기했잖아. 비법인 사단도 그건 똑같잖아, 그렇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어디 가서 남에게 손해를 가했어. 그 법인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겠지. 똑같아.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법인 문제를 더 내겠어? 비법인 사단 문제를 더 내겠어? 특이한 걸 낸단 말이야. 왜냐하면 비법인 사단을 이해했다는 거는 법인을 다 이해한 다음 단계야.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이해했다는 거는 일반 자연인의 권리 능력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왔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그 다음 단계를 물어보면 그 앞 단계를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기출문제 한번 봐봐, 나중에. 권리 주체에서 뭐가 나오는지. 법인에서 비법인 사단이 자주 나와. 그거는 비법인 사단 자체를 아냐 묻는 게 아니라 법인 공부를 다 하고 이까지 넘어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 왜 문제가 되냐면 권리 주체가 되느냐. 결국은 민법의 원래 목적, 권리 변동, 그 권리 변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를 이해했느냐. 다 그걸로 연결돼요. 행위 능력은 어차피 무효취소에서 시험이 나와. 자연인의 행위 능력은 뒤에 나와. 권리 주체에서 굳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고, 권리 주체에서는 법인에서 비법인 사단 내기가 딱 좋지. 그리고 비법인 사단의 불법 행위 능력까지 하면은 법인의 권리 의사, 행위, 불법 행위 능력을 다 이해하고 특히 그 중에 중요한 불법 행위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권리 능력 중 비법인 사단까지 이해를 하는 거는 한 번에 물을 수 있어. 주문제 보면 비법인 사단 나와 있을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 그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면 여기서 엉뚱한 거 외우고 있다. 법원에 어디 뭐 절차, 뭐 등기 절차, 막 그런 거예요. 싹 버려버리고 딱, 민법이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권리 주체도 그 입장에서 바라보고 권리 변동이라는 입장에서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애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해하고 이 책 안 봐도 그냥 문제 몇 번 풀면 그냥 확 잡혀버릴 거라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권리 능력자인데 어디 사라졌어. 사라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이 사람이 가진 권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권리 변동 때문에 민법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관리인을 둔다든가 아니면 얘를 죽은 걸로 해서 그냥 상속을 시켜버린다든가 자꾸 권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체를 하면서 민법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했다.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요까지고 주체라 생각해 권리 객체잖아. 권리 객체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물건이 나와. 물건은 물건의 객체야.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는 채권법에 나와. 그러면 주체, 객체, 권리 변동 중에 법률 행위에 대해서 대체적인 이제 공부를 했고, 물건은 따로 지금 당장 뭐 강의를 하진 않을 거고 바로 그냥 시험 문제를 주고 평가를 할 거야.
어디서 실수할 건지 난 지금 예상하고 있어. 모의고사를 바로 치고 그다음에 틀리는 거 위주로 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